안녕하세요, 미담의원 이준영입니다. 오늘은 주근깨 잡티가 고민이신 30대 여성분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분은 진료실에 오셔서 주근깨 잡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라는 고민 때문에 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시술을 해드렸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주근깨가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이거를 시술하고 나니까 한눈에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근깨와 잡티는 눈 아래 그리고 광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눈 바로 밑에나 눈꺼풀 이런 쪽에도 주근깨랑 잡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시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 주변에 레이저를 쏘는 거다 보니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시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눈 주변이라고 해도 안전하게 색소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레이저의 파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XLV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장점은 큰 부작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색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효자 같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532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을 하는데 이 파장은 피부의 얕은 색소, 대표적으로 주근깨죠. 이런 얕은 색소와 잡티들을 제거하는 데 주로 쓰이기도 하지만 혈관을 치료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주근깨 치료를 할 때 홍조가 많으신 분들은 이 혈관 모드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의 파장으로 주근깨 잡티뿐만 아니라 혈관을 치료했기 때문에 얼굴이 붉었던 분인데 조금 밝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소마다 크기도 다르고 깊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는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가 필요하고 각 시술 간의 간격은 최소 4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2번 만에 좋아진 케이스고 그래서 총 4주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주근깨를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주근깨를 치료한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기미가 짙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겟하는 색소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레이저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주근깨 잡티가 진단이 확실히 되었다면 사실 여러 번의 레이저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우선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진단이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빠른 그런 장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XLV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얕은 곳에 있는 색소도 있고 피부 깊은 곳에 있는 색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겉에 있는 색소 때문에 깊이 있는 색소가 안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겉에 있는 주근깨와 잡티를 치료를 하고 나니 깊은 곳에 있는 옅은 색소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옅은 곳에 있는 특히 진피층에 있는 색소들과 그리고 기미들을 조금 더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애프터 사진에 보시면 뚜렷한 점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릿하게 보이는 잡티들도 있습니다. 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적합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제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흐릿한 기미나 진피층에 있는 이런 잡티들은 다른 레이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분 내외로 크림 마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시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주근깨를 없앤다고 쳤을 때 점 제거보다는 훨씬 아프지 않습니다. 점은 살을 이만큼 파내는 거고요. 주근깨 제거는 살을 파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색소의 에너지를 짠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내는 점 제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근깨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주근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주근깨가 이렇게 뚜렷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근깨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레이저 후에 좋아진 상태여도
얼마든지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뚜렷하게 주근깨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 모자를 사용을 한다든지 최대한 햇빛을 좀 피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시술은 피부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너무 예민한 상황이거나 피부에 염증이 많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기 전에 피부 진단기를 촬영을 합니다. 지금 상태가 레이저를 하기에는 조금 예민한 상태다. 그러면 시술을 미룰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얼굴에 주근깨와 잡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주근깨와 잡티 주변에 기미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근깨 치료를 하면 기미가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미 치료를 먼저 3달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주근깨와 잡티 치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근깨 잡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색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른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근깨는 자외선을 받으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아무래도 치료받고 나서 재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시술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라면 시술을 확실하게 받고 자외선 차단을 확실하게 한다면 좋은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색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색소 치료는 한 번, 2번 만에 좋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근깨와 잡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쉽게 빠른 경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치료를 늦출 뿐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주근깨와 잡티들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담의원 이준영이었습니다. 안녕.